사실 대부분의 좌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뭐 이제 대통령 바뀌었으면은 알아서 전문가들이 정치를 잘 해주겠지라고. 그러나 현실은 정치에 대한 관심을 끊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재인 때 우리가 진리도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집 월세, 일자리, 자녀의 앞길에까지 또 영향을 주는 것이 정치이자 현재 썩어빠진 민주당 나리들께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우리의 앞날조차도 대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그 결과 겨우겨우 정권 교체에 성공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와 비슷한 상황이 아니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 담을 내용은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혹은 본인이 좌파라고 할지언정 굉장히 삶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으니까 꼭 주변에 공유 한 번씩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가 하나 소개해드릴 글이 있는데 바로 전라도 40대 좌파의 충격적인 고백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더불어민주당 탈당 신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2025년 11월 4일 이때 이제 탈당을 신청했고 탈당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인증글과 함께 민주당을 이제 와서 탈당한 이유와 윤석열 대통령에게 죄송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글이 올라왔다는 것인데 글을 한번 읽어보자면은 전라도에 사는 40대입니다. 그동안 좌파로 살아오면서 그게 옳은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불평등한 세상을 바꾸고 약자와 서민들이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주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의 비상식적인 행보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권력을 잡더니 정말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조롱하면서 좌파는 깨끗하고 정의롭다고 착각했습니다. 지지자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우리가 더 똑똑하고 더 깨어있다고 믿었지만 이제 돌이켜보니 그건 정의가 아니라 역겨운 내로남불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모든 것을 깨닫고 며칠 동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비판과 조롱의 경계를 구분하지 못했고 진실보다 감정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극우라고 무시하고 가르치려 들었던 제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좌파들은 정의를 외치면서도 증오를 키워왔고 평등을 말하면서 거짓 선동으로 사람들을 나누었습니다. 저도 그 안에서 그들의 언어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제 자신이 가장 부끄럽네요. 라는 충격적인 좌파의 고백글이 올라왔다는 것인데 이거를 보고 많은 일찍 좌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이것도 극우 세력이 뭐 조작한 거 아니야? 민주당 가입했다가 며칠 만에 탈퇴해버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뭐 조작질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사자와 이야기를 해본 게 아니다 보니까 확실히 알 수는 없겠지만은 이게 만약에 조작된 글이라고 할지언정 여기 담겨있는 내용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께서 깨달으셔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재명에게 실망했다는 글이 제가 본 것만 해도 진짜 수백 개가 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조작일지 저는 충분히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진짜 지금 기가 막힌 법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중국 명예훼손을 하면은 한국인이 징역 5년이다. 민주당에서 나온 중국 심기경호법이란 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반중 시위를 막겠다면서 특정 국가 명예훼손 시에 징역형에 처하겠다는 그러한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인데 그야말로 이건 정신나간 법안 아닙니까 여러분들? 중국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 라는 취지인데 해당 조항에는 반의사 불벌죄와 친고죄 규정도 준용하지 않아서 법이 통과되면은 중국이 동의하든 말든 상관없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수사기관의 무차별적인 처벌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좌파들도 웃긴 게 나름 또 자기들이 반중 스탠스를 잡을 때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뭐 네이버 뉴스 같은 데서 괜히 뭐 중국에 대해서 비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징역 5년형에 처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측에서 직접 고소를 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에서 마음대로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은 이재명과 민주당이 여태껏 후쿠시마 오염수니 뭐니 떠들면서 매일같이 바닷물을 조사하고 후쿠시마 괴담 하나 때문에 2조 3천억 원이 날아갔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전부 다 손해배상을 걸어가지고 그 혈세도 민주당과 이재명 사비로 전부 토해내게 해서 국고 환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당장 이재명이부터 징역형에 처해져야 정상 아닙니까? 아니 처리수를 갖다가 오염수라고 부르면서 피켓 들고 맨날 시위하고 그런 식으로 마구잡이 선동을 해놓고 그것 또한 그럼 일본에 대한 명예훼손이고 허위사실 유포 아닙니까? 심지어 이것은 단순한 다른 나라에 대한 명예훼손 문제로 끝날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고에까지 어마어마한 손해를 끼쳤는데 그러면은 이재명과 민주당 인사들도 싸그리 징역형에 처해져야 되고 거기다가 PAP인 2조 3천억 원 니들이 다 토해내야 정상 아닙니까? 자 그리고 광주 5.18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태껏 광주에 북한군이 잠입했다? 아유 그거 가짜뉴스야.
우리가 팩트체크 할게 라고 하면서 이제 온갖 좌파 레거시 미디어들이 앞장서가지고 광주 5.18에 북한군이 잠입했다는 거는 허위사실이라고 보도들을 해대면서 5.18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면 그것으로 처벌되게 법까지 개정을 해가지고 막 난리들 쳐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5.18 당시 북한 개입 의혹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던 지만원 박사의 성과가 하나 터졌습니다. 외견상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했지만은 그러나 법원 판결문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의 소규모 공작원 또는 고정 간첩이 활동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라는 내용이 판결문에 수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굉장히 충격적이냐면은 지난 수십 년간 일관되게 한쪽 방향에서만 해석을 해가지고 판단을 해오던 법원에서 드디어 5.18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에 대해서 존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첫 번째 사례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5.18 특별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모든 분들이 무혐의, 무죄가 나와야 마땅한 것입니다. 왜? 법원에서 고정 간첩이 활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명시를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5.18에 대해서 북한 공작원이 개입한 거 아니냐, 5.18에 대해서 다른 견해가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처벌을 받을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이제는 소득 없는 4인 가구에게는 월 208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 그야말로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십니까? 검찰청 폐지됐죠. 그리고 국민의힘 해체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배급 국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중국에게 이 땅이 먹히게 되고 그렇게 적화 통일되는 것이죠. 그런 시나리오가 뻔히 보이는 게 이 배급에 중독을 시켜놔가지고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일하는 국민들은 허탈하게 만들고 탱자 놀면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 난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돈이나 내놔라,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그야말로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것입니다. 코스피와 주식시장이 오르는 것도 베네수엘라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비 쿠폰을 뿌리자마자 10월 물가 상승률이 2.4%, 15개월 만에 최고라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부동산 정책은 어떻습니까? 정말 최악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가지고 문재인 시즌2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부동산 전문가들이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을 분기점으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말도 안 되게 들썩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지금 다 들썩이고 있고 폭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이재명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좌파 정부가 들어섰을 때마다 고질적인 문제가 이거였죠. 부동산 시장은 시장에서 알아서 하도록 놔둬야 되는데 계속해서 막 규제를 걸어대고 자기들이 막 컨트롤하려고 하다 보니까 역효과로 폭등하는 것이고, 최근에 나온 대통령 중에 집값을 제대로 잡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이명박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나름 선방했죠. 왜? 부동산은 시장에서 알아서 하도록 놔뒀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를 걸지 않고 충분한 공급까지 받쳐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집값이 안정적으로 잡혔던 것인데, 반면에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때까지 이 3명의 좌파 정부에서는 자꾸만 부동산을 갖다가 적으로 보면서 과도한 규제를 걸게 하고 이게 전부 다 투기꾼들 때문이라고만 외치면서 정작 자기네 정부 인사들은 이미 투기로 수십억 원의 매매 차익을 남긴 상태고, 결론적으로 너네는 앞으로 내 집 마련하지 말아라, 우리 기득권들만 집을 갖고 있을 테니까 너네는 그냥 우리가 뿌리는 배급으로 그냥 빵 사고 쌀 사고 행복하게 살아, 그게 니네 행복 아니겠냐 이 가분개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이었던 김수현이가 노무현 정부 때도 부동산 시장을 급등시켜 놓은 장본인이었고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 정도면 이러한 인물을 인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고의적인 거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이재명 때는 다르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때와 문재인 때와는 다르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정작 다른 거는 문재인 때 인사들보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들이 훨씬 더 철면피를 깔고 훨씬 더 뻔뻔하다 정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때만 집값이 25배가 뛰었는데 지금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실시간으로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중이고 강남과 한강벨트는 40%까지도 오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눈 떠보니 천민이다, 부동산 계급 지도까지 나오면서 박탈감과 분노에 민심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라도고 경상도고 따질 게 아니라, 아니 대한민국에 그러면은 평생 전월세 살다가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 다 내 집 마련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거는 이념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라는 겁니다. 앞으로 돈 없는 사람들은 평생 내 집 마련 더 못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거를 알면서 일찍을 할 수가 있고 이재명을 지지할 수가 있는지 진짜 전 이해가 안 돼요. 역대 진보 정권의 부동산 잔혹사가 이번에도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고 하는데, 사실 고개를 든다기보다도 이미 고개를 한 270도 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 전역을 투어 구역으로 지정해가지고 경기도 12곳과 함께 묶어버렸습니다. 이거부터가 이미 거주 이전의 자유를 명백하게 침해하는 정책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도 이상함을 못 느끼겠다? 그냥 그대로 베네수엘라 가셔가지고 빵 배급 받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면 됩니다. 그게 본인의 행복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내 집 마련의 꿈이 있고 돈 모아서 부동산 사고 싶고 내 집 마련하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의 꿈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이재명을 지지할 수가 있냐 이거죠. 열심히 투표장 가가지고 일찍 하고 이재명 뽑아주고 피켓 들고 외치던 그 개딸들의 집을 이재명이가 다 뺏고 있는 건데, 거기다가 심지어 금융위 부위원장의 충격적인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B2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레버리지 투자의 일종이다. 이재명이가 이 인간을 공개적으로 칭찬한 적이 있는데 참 대단하죠. 그럼 청년들한테 B2 종용해놓고 다 손해보고 빚더미에 앉으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땐 또 돈 찍어내가지고 나라에서 돈 뿌려가지고 청년들 뭐 다 빚 갚아주겠다 그럴 겁니까? 권대영이가 B2를 추천한 인터뷰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장중 6% 안팎으로 급락하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렸다고 하는데,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 너무 당연한 게 시장은 원래 계속 흔들립니다. 특히나 이제 코스피, 코스닥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반도체, AI 기업들 전부 다 성장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일본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주식이 오르는 것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 이렇게 미국 기업에 투자를 받던지 투자를 하던지 AI와 반도체랑 엮여있는 이 대형주들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고, 경제가 잘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한 시장 상승이라고 한다면은 코스피나 국장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해야 되는데 SK, 삼성, 현대 이런 대형주들에 의해서만, 그야말로 소수 종목들에 의해서만 고정된 지수 왜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탑10 주식이 5년에서 10년마다 매번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나 혁신 기업들이 치고 올라오기가 좋다는 거죠.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는 정치권에서 기업들 목덜미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삼성, 현대, SK 이런 대기업들 빼고는 다 소외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대박 났다는 것도 이재명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세계적인 흐름이 그냥 AI 반도체 쪽이 지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형주들의 주가가 오른다는 것이고,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분명히 일본과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겁니다. 1980년 후반에 일본이 자산 버블을 일으킨 것과 유사한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부가 의도적으로 유동성을 풀어가지고 증시를 부양하는 거죠. 그리고 또 환율 상승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환율 상승이 뭐가 문제냐, 한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실질적인 자산의 가치가 환율만큼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올 연초에 1360원대였는데 제가 방금 보니까 1444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연말에는 뭐 1500원 갈 수도 있겠죠. 환율이 거의 6% 정도 올랐는데, 이거는 한국인이 보유한 모든 원화 자산이 달러 기준으로 약 6%의 가치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주식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는 것이죠. 불안하니까. 그리고 한미 관세 협상도 문제인 것이, 이 폭스뉴스 보도에 따르면 9,500억 불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9,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여러분들 한국 GDP와 외환 보유액이 지금 4,220억 달러인데 이것과 비교해봤을 때 너무나도 큰 금액이죠. 이런 천문학적인 금액을 도대체 어떠한 수로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까? 뭐 어떻게 해가지고 통화 스와폰이 뭐니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 규모의 자금을 투자를 한다고 칩시다. KDI에 따르면은 이 규모의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내 기업 투자가 최대 20%까지 위축이 될 수 있다 그러고,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 기업은 미국에서 돈을 벌지만은 그 수익은 달러로 현지에서 재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올 돈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본인들이 지금 부동산 정책부터 시작해가지고 잘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물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주식 투자해라, 코스피 5000 시대 간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 정부가 나서가지고 증시 부양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지속성이 없습니다. 지금 뭐 상법 개정이니 자사주 소각 의무안이 뭐니 해가지고 주주 가치를 높이는 일시적인 마사지가 들어가고 있긴 하지만은, 이것은 기업이 실질적으로 성장을 하고 경제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재무적 조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물 경제 개선도 없이 그때그때 정책 바꿔내고 돈 찍어가지고 환율 폭등하고 이러한 유동성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은 그야말로 노력하기 싫은 배짱이 심보에 이재명 정부의 눈속임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락 리스크도 장난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 환상이 아니라 좀 현실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재명 정부는 광의 통화를 급격히 늘리고 부동산 자금을 주식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코스피가 오르고 주식이 오르는 것이 상법 개정, 배당 확대 이런 일시적인 정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실물 경제랑은 완전히 무관한 것이고, 대미 투자 리스크, 이 9,500억 달러 자금이 해외로 나가는 순간 코스피고 환율이고 개 작살나고 그야말로 속이 텅 빈 강정처럼 제2의 IMF가 확정적으로 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해야 될 것은 인위적인 유동성 공급을 자제하고 실물 경제 개선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GDP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이런 근본적인 해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확고한 한미 동맹이죠. 애매한 실무적 외교나 하면서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한국이 미중 패권 다툼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지 그렇게 미국에게 어필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매국노 정권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냔 말입니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자유롭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물려줄 생각이 이 사람들 머릿속엔 단 1도 없습니다, 진짜로. 거기다가 부동산 정책 당연히 개판 쳐놨기 때문에 주택 청약으로 이제 내 집 마련하겠다는 실수요자들에게까지 직격탄이 터졌습니다. 그야말로 사다리 끊기다. 이럼에도 이재명을 지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정신 차리셔야 된다. 전라도 좌파가 깨어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내 자식, 내 돈, 내 부동산 이런 것들을 생각해봤을 때 이재명을 지지할 수 있는, 좌파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니까요. 평생 그냥 개, 돼지, 가분개로 살면서 배급이나 받으면서 그런 삶이 목표가 아니라면은 좌파가 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진짜 너무 흥분해가지고 오늘 좀 많은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았는데, 가분개와 개돼지가 되지 않으려면은 항상 공부하고 발전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정치 또한 비껴나갈 수 없는 주제이죠. 이념과 좌우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간절히 외칩니다. 한 번이라도 좋으니 제발 좀 상대편의 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재명 정부에서 최근 정말 우파 유튜브들을 쥐잡듯이 잡으면서 어떠한 활동도 못하게 막고 있는 현실인데, 이 참으로 안타까운 게 기업들은 또 정치 유튜브, 특히 우파 유튜브를 기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해준 떡갈비도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뭐 쿠팡이라든지 다른 온라인 업체들보다 해준TV 특가 가격으로 훨씬 더 저렴하게 똑같은 브랜드를 판매하고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좋은 제품 많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준TV였습니다.